그 눈빛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아빠, 우리 그 일을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미영은 속삭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감정이 솟구쳤다. 장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영을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좋아하던 영화를 함께 봤다. 방 안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답답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외로운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산골 작은 마을, 논밭과 차밭이 언덕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곳에 미영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35의 미영은 인생의 많은 고비를 겪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영원히 떠났다. 그 후 미영의 삶은 마을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작고 전통적인 한옥집에서 지내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 집에는 행복했던 추억과 치유되지 않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제 집은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밤이면 미영은 늘 혼자 집 처마 밑에 앉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감싸는 벌레 소리를 들었다. 시아버지 장 씨는 순박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아내를 잃고 외아들마저 떠난 후 그는 마을 입구의 오래된 전통 목조주택에서 홀로 지냈다. 장아버지는 미영을 친딸처럼 아꼈다. 가끔 미영 집에 들러 마당에서 직접 딴 과일을 전해주고 한옥 지붕을 고쳐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미영의 집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고 우울함도 잠시나마 사라졌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장아버지는 미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질퍽한 마을 흙길을 걸어 도착했을 때 미영은 서둘러 나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다. 작은 한옥집은 그 밤의 추위 속에서 유난히 아늑해졌다. 아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미영은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아버지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마운 눈빛으로 들어왔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학교 생활과 학생들에 대해 물었고 미영은 집이 어려워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는 새 학생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은 훌륭한 직업이란다.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해. 때론 한마디 격려가 그 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장아버지는 인자한 눈빛으로 조용히 조언했다. 밤이 깊어지며 비는 여전히 처마 끝에서 쏟아졌고 집 안가득 고요가 흘렀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 집이 온통 어두워졌다. 미영은 서둘러 등잔을 켜 희미한 불빛을 방에 비췄다. 아빠,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전기도 나갔으니 혹시나 위험할까 봐요. 미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장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거실에 이불과 베개를 펴드렸지만 막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장 아버지가 어색하게 방문을 두드렸다. 미영아, 밖긴 너무 추운데 방 안에서 같이 자도 되겠니? 장아버지는 쑥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들어오세요. 제가 이불 넓게 펴드릴게요. 두 사람은 침대 한 끝에 누워고요. 속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장아버지는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는 듯했다. 미영아, 장아버지가 조용히 침묵을 깨며 말했다. 혹시 다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니?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생각은 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남편처럼 제 마음을 움직인 적 없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것 같기도 해요. 미영의 대답에 장아버지는 며느리가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 외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이상한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방은 점점 더 추워졌다. 미영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아버지의 숨결과 곁에 있는 따뜻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에 그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갑자기 장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고 그저 그 온기를 느꼈다. 미안하다. 장아버지는 목이 메인 듯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미영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날 밤 이후 장아버지와 미영의 관계는 달라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고 짧은 대화와 서로를 피하는 눈길 속에 말 못할 비밀이 생겼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했다. 어느 날 장아버지는 다시 미영의 집을 찾았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미영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애썼다. 요즘 잘 지내니? 장아버지는 탐색하듯 물었다. 네, 학교 일도 예전처럼 잘하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미영은 시선을 피하며 답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차를 마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미영은 일상적인 대화, 학교 이야기, 학생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장아버지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엔 그날 밤의 미영 모습이 생생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감정은 쉽게 조절되지 않았다. 마침내 장아버지가 침묵을 깼다. 미영아, 우리 그날 밤 일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하지 않겠니? 혹시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미영은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 오히려 이런 대화가 필요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 그날 밤 우리 둘 다 외롭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그리고 특히 아빠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장아버지는 미영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며느리를 향한 감정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미영은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존경과 연민, 그리고 이상한 애정을 느끼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알겠다. 나도 네가 곤란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미영아, 나도 한 인간이고 감정이 있다. 내 아들을 잃고 난 뒤 인생이 너무 허무했는데 너 덕분에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감정에 휩쓸렸나 봐. 미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아빠. 그래도 우리가 이 관계를 처음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가까워진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만남과 감정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선택이 반복됐다. 어느 저녁, 미영은 답답한 기분을 풀고자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장아버지는 특별 손님으로 직접 담근 와인과 미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만 남았다. 아빠, 와인 한 잔 더 하실래요? 미영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장아버지는 따뜻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혹시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미영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다. 가끔 가까이 있어야 서로의 외로움을 더 잘 느낄 수 있지. 장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미영이 장아버지의 손에 손을 올리자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전류처럼 떨림이 스쳤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을 사로잡았다. 어느 맑은 오후 장아버지는 단순히 과일과 책을 들고 미영을 찾아왔다. 그러나 미영이 긴 머리를 풀고 잠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자 장아버지의 마음이 또 한 번 설레었다. 아빠, 집에 들어오세요. 미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장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과일을 함께 먹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가 잠잠해지자 미영이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아빠, 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항상 아빠 품에서 자는 걸 좋아했던 거 기억하세요? 미영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기억하지, 미영아? 장아버지는 옛 추억을 더듬듯 답했다. 그것은 장아버지가 대답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그의 마음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해졌다. 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추억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아빠, 우리 그 일을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미영이 속삭이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감정이 벅차올랐다. 장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영을 끌어안았고 둘은 예전에 함께 좋아하던 영화를 같이 보았다.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고 이젠 더 이상 서로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여름이 오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장아버지와 미영은 함께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며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땀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흐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고맙다.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지. 장아버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하나없이 젊어졌다. 함께 보내는 그 순간들이 그를 더 젊게 느끼게 했다. 일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뒷마당의 큰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쉬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둘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미영은 갑자기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장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사이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낀다. 장아버지는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미영은 장아버지의 볼을 살며시 만졌고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이 폭발하여 둘은 나이도 모든 장애도 잊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눴다. 또 다른 어느 늦은 밤 미영은 갑자기 장아버지에게 외롭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바로 미영의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 미영은 간단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이미 차려두고 있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아빠, 늘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고백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장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저녁 식사 후 둘은 로맨틱한 영화를 함께 보았고 점점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미영은 장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영혼의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 영화가 끝난 후 미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장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저 안아주실 수 있어요? 장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미영을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그들이 나누는 키스는 이제 더 이상 몰래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두 마음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는 간절한 몸짓이었다. 반복되는 만남마다 장아버지와 미영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외로움 앞에 서로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시선, 손끝,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마다 존재했다. 만남이 남긴 것은 달콤한 기억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뿐이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까? 솔직한 대화 끝에 둘은 서로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만남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장아버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미영은 홀로 된 삶을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그 비 내리던 밤의 기억은 영원히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았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눠준 오직 그들만의 추억이었다. 그날 밤 이후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현실의 도덕과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만남은 점점 잦아지고 감정도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만남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서로의 양심이 점점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미영은 불안함을 느꼈지만 네, 아빠 오세요. 집에 있어요? 라고 답했다. 장아버지가 도착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없었다. 미영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장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은 가슴이 답답하게 대답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아빠는 나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겪은 일은 부정할 수 없어요. 장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알아, 미영아. 하지만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미영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장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끝내야 해. 그래도 매일 내 생각밖에 안 나. 점점 더 너를 사랑하게 된다. 미영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은 안 돼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들릴 뿐이었다. 우리 각자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어. 장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그와 떨어지기 싫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그 후 며칠 동안 둘은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매 순간이 서로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장아버지는 미영의 미소와 눈빛이 그리웠고 미영은 그의 빈자리에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외로움은 더 무겁게 다가왔고 달콤한 추억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미영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서울 시내 공원을 혼자 산책했다. 주변의 행복한 연인들을 보면서 더 외로움을 느꼈다. 아빠도 나를 그리워할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같은 시각 장아버지는 동네 단골 카페에 혼자 앉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계속 떠올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걸 망쳐버렸지?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일주일간의 침묵 끝에 장아버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다. 안녕하세요, 아빠. 미영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 미영아. 정말 보고 싶었어. 장아버지는 북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둘은 함께 앉았고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나 결심했어. 우리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해져야 해. 더 이상 서로 괴롭게 살 수 없어. 장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느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장아버지는 숨을 깊이 쉬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단 건 분명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미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멀리 떠나서 모든 걸 잊고 우리 자신을 찾아보는 거야. 장아버지가 제안했다. 나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미영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 희망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찾는 여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아버지와 미영은 점점 연락을 줄이고 만남도 드물어졌다. 장아버지는 더 이상 자주 미영을 찾지 않았고 가끔 음식이나 작은 선물만 전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멀리하려 했지만 그리움과 아쉬움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미영은 학교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힘든 아이들을 돕고 보살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계속 남았다. 장아버지 또한 홀로 된 외로움에 잠겨 사소한 일에 몰두하며 미영을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와의 추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 대화하던 순간 미영이 다정하게 챙겨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순수한 감정이라 애써 위로했지만 복잡한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 날 방과 후 귀가하던 미영은 학교 정문 앞에서 장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순한 미소로 시골 들판에서 직접 꺾어온 야생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미영은 놀랐지만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장아버지는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 저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빠, 요즘 더 마르신 것 같아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미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단풍잎이 흩날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며 평범한 대화만 나누려 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의 묘한 감정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았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긴장과 어색함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위에는 평온함과 편안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장아버지는 미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미영 같은 아내를 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을지 알 것이라 믿었다. 장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미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 말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따스한 위로가 되었다.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이 유대감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었다. 만남 이후
미영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장 아버지의 존재 없이 자신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서울로 정근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도시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장아버지를 만나기로 했고, 둘은 옛 추억이 담긴 작은 한옥집에서 다시 마주했다. 미영이 정은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아버지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그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미영 역시 침대에 누워 장 아버지에 대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을 맴돌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운 밤과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장아버지는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힘들 때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함께 어려움을 견뎌낸 동반자였다. 장아버지도 학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금기라고 다짐했지만 미영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하게 뇌리에 남아 통제할 수 없었다. 미영의 슬픈 눈동자, 그녀가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가 계속 떠올랐고, 그 따스함은 그를 더욱 흔들리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밤, 장아버지는 미영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그녀의 집으로 갔다. 미영은 놀랐지만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조용히 닿은 손끝에서 이미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둘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고,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외로운 영혼이 되어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 짧은 순간은 달콤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것이 실수임을 알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그 밤이 영원히 둘만의 비밀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 아프지만 아름다운 추억, 평생 간직할 기억이었다. 그날 이후 장 아버지와 미영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 각자 복잡한 감정과 그리움을 안고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미영은 예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다. 그래도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장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그리워했다. 그는 더 이상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그와 관련된 무엇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장아버지 역시 바쁜 일상과 지방 출장으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밤마다 미영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녀와 나눈 대화, 그녀가 보여준 따스함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공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허락해야 할 감정을 이미 넘어선 것임을 잘 알았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오후 장아버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미영을 우연히 마주쳤다. 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장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근황과 일상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점 더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빠, 저도 많은 걸 생각해봤어요. 여전히 외롭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물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슬픈 듯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나도 잘 알아? 우리 모두 큰 상처를 겪었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지만 이제는 각자 새 삶을 찾아가야 해.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앞으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미영은 서울 외곽의 다른 학교로 정은을 갔고, 장아버지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남을 도우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했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성숙하고 존중하는 길을 선택했다. 누구나 인생에서 방황하고 외로움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미영과 장아버지도 서로에게 인생의 폭풍 속 작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과 성숙을 택했다. 예전처럼 함께하지 않지만 미영과 장아버지의 관계는 아름답고 깊은 추억으로 남았다. 인생은 계속되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추억들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 미영과 장아버지의 이야기는 인내와 너그러움의 힘,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준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조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